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간혹 초진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날 때 촘촘히 적은 편지지를 꺼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게 주는 연애 편지냐고요? 그럴 리가요. 자, 본인도 기억 못하고 놓칠까봐 걱정될 정도의 다양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죠. 저에게 보내는 연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질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과관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한 줄에 깨지 못하시고 이것저것 반복 나열하시기 바쁘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질환의 인과관계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동안 여기저기 다닌 병원에서 아무도 이런 문제들을 한 줄에 쭉 끼워서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식이죠. 선생님, 저는 소화가 원래 안 되고요. 두통도 최근 자주 오고 기력도 없고 식경이 예민해지고 변비도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신경과 가정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계속 받고 있는 분이죠. 또 있습니다. 체중은 자꾸 늘고 조금만 먹어도 줄기는 그냥 자꾸 체중이 늘어요. 자, 그래서 살도 빼고 있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없죠. 작년부터는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운동도 못해요. 결과는요, 소형 진통제는 달고 계시지만 낫지는 않고 체중은 따라서 더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묻죠. 최근 건강검진상 이상이 없었나요? 자, 이분의 대답은 별 얘기 없으셨어요. 별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한 번 다시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내원시의 검진표를 꼭 가져오도록 하죠.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검진표에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이 있네요 말씀드리면 의사쌤이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약도 안 주셨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분은 정말 이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자, 이분은 경계성 당뇨의 이상 지질 혈증이고 그리고 지방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병증들을 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피로가 쉽게 오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만성 염증 상태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피부도 나빠지죠. 자, 체중이 점차느니 요통과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럼 이분에게 어떤 치료를 해줘야 할까요? 소화기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과에서 단편적인 얘기를 듣고 오셨지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본인이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저질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죠. 코로나를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의 가장 큰 관건은 나이와 기저질환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저질환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당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뇨 환자이면서도 자신이 당뇨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계신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분같이 당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본인은 아직은 당뇨 환자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방치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나빠질 가능성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질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분은 통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의 문제, 지방간의 문제, 부종, 소화기 문제, 피부의 문제, 기력저하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만큼 수많은 병의원들을 찾아가서 약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는 신호를 흐트러뜨려 놓지 마시고요. 일렬로 줄 세우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요근의 긴장을 해소해 주어야 하고, 무릎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릎 연골이 더 이상 무게에 짓눌려서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체중을 줄여줘야죠. 더불어 몸의 염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화기와 장간의 기능을 회복하고 혈액을 맑게 해줘야 합니다. 혈액의 지질 성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급한 증상이 꼭 우선순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한 꼬리에 2-3개의 몸통이 한꺼번에 딸려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비만 치료는 나중에요. 지금은 통증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장의 지방 덩어리, 혈액의 이상 지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좋은 진통제와 항염제를 쓴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장 비만이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줄자로 복부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남성의 경우 90cm 이상인 경우, 여성의 경우 85cm를 넘는다면, 복부 비만이며 당신의 연령이 더구나 40대 이후라면 내장 지방이 아닐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체중이나 복부둘레를 재지 않아도 좋습니다. 1,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표를 꺼내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서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더불어 간기능 검사에서 술을 많이 먹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감마 GTP의 수치가 높고 초음파 검사상 지방간이 나온다면, 공복시 혈당이 100을 넘어섰다면,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건강이 관리를 요하는 시점에 왔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해요. 검사상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고 2, 3개월 뒤에 다시 필요한 항목만 검사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큰 검진센터를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내과를 가셔서 필요한 항목만을 다시 검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내게 생기는 일련의 증상들을 그대로 대응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증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 검사한 수치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죠. 자, 우리 몸은 아주 치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비싼 스위스제 시계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꼭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요즘같이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것은요, 내 몸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